반갑습니다. 창원에서 입시 좀 하는 원장 문원장입니다. 오늘은 현 중3 아이들의 가장 많은 고민인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른 기준을 2021년도 현 상황에 맞추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파트로서 교육 변화에 따른 선택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내신은 따기 쉬운데 공부 환경, 애들이 공부를 많이 좀 하지 않는 학교와 수시로 인서울을 잘 보내기는 한데 공부를 하는 분위기는 괜찮은데 내신을 따기 어려운 학교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할까요? 보통 여기에 대한 선택 기준으로서 교육 변화에 따른 선택 기준과 아이들의 공부 스타일에 따른 선택 기준으로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은 교육 변화에 따른 고등학교 선택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교육 변화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학생 수의 감소입니다. 자, 2000년도 90만 명 수능 응시생을 최대 이유로 해서 현재 2020년도는 49만 명, 40만 명대까지 줄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아마도 2024년도에는 30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인구수의 감소가 입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자,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말은 당연히 내신 등급당 인원이 줄어든다는 말이고 그만큼 학교 내신에서 1등급을 받는 아이의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수능 등급당 인원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내신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듯 학생 수의 감소는 수시에서의 입결이 낮아지게 만들 것으로 당연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교육 변화에 있어서 교육 정책의 변화를 우리는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 중3, 그러니까 예비 고일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대입 같은 경우에는 교육 정책이 많이 변화하는데요. 자, 그동안 반영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다 미반영되기 때문에 분명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은 부분은 세특, 동아리, 진로, 자율, 행특 여기고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당연히 세부 특기사항이 제일 중요해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수능의 화려한 도안입니다. 자, 현재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수능의 비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를 맞출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능 개편으로 수학에서 등급을 따기가 예전보다 너무 많이 불리해졌습니다. 자, 아래 표를 보시게 되면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 전형에서 9월 기준으로 해서 수능 최저를 맞춘 비율이 1.38%입니다. 보이시나요? 10명 중에서 2명은 못 맞춘다는 말입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에서도 수능 성적이 합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반영되는 부분이 많이 미반영되기 때문에 학교, 대학교 입장에서는 분명히 수시 최저를 늘릴 것이고 최저를 맞추는 게 수시에서도 합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선택 기준은 명확합니다. 학교 인원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내신 등급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학교 시험 문제는 너무 많이 쉽지 않으면서 수능 준비까지 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먼저 입학 정원을 챙겨보셔야 됩니다. 입학 정원을 챙겨보셔야 되고 각 학교의 입학 정원은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입학 정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창원 지역의 창원의 마산 지역 같은 경우에를 살펴보면 마산 제일고는 228명, 창신고는 131명, 중앙고는 119명,
용마고는 171명, 내세여고는 228명, 마산여고는 167명, 마산제일고는 171명, 성지여고는 171명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을 가면 선택 과목으로 인해서 다시 쪼개지게 될 것이고, 입학 정원이 적으면 등급 받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마산 지역에서는 딱 봐도 인원이 월등히 많은 학교가 보입니다. 최대한 인원이 많은 학교를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내신에서는 유리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렵고 쉽고를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쉬우면 친구들도 쉽습니다. 두 번째로 수능 준비가 되는 학교가 어딘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올해 고3부터는 수능이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축소로 이미 수능 체제를 반영 학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상위권 대학이 목표라면 학교 시험이 쉬워서 등급을 잘 받은 부분이 마냥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수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교가 수능 준비를 잘 하는 학교일까요? 당연히 내신 문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신 문제에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다루어 주는지 아닌지, 아니면 일반 문제집이나 교과서에만 출제하시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과 과정을 무시한 채 마냥 어렵게 내는 학교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변형 문제를 다루어 주는 학교가 가장 베스트인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던져봅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었는데 과연 대학 정원은 줄어들었을까요? No, 아닙니다. 자, 대학 정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권 대학 정원은 더욱 늘었습니다. 이공계의 경우에는 약대 등 신설학과가 생김으로써 인원이 더 늘었는데요. 블로그에 분명히 정리한 신설학과의 총정리를 보면 이과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능까지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수능까지만 조금 더 힘을 내어준다면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인원수의 감소는 대학 진학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 변화에 따른 고교 선택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아직도 선택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등학교 선택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막연히 내신이 쉬운 학교?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활동이 많은 학교? 이것도 이제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아이들과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을 다시 정립을 하시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교육 변화 말고 아이들 공부 스타일에 따른 고등학교 선택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한 것과 다음 시간에 말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기 좋은 날입니다. 안녕!